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일요일인데요. 폭염입니다. 모두 주말 건강하십시오. 서울 드리머라는 분이 근래에 와서 고고TV에 한 달에 10만원씩 후원하고 계시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며칠 만에 한 번씩 열어보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 일요일이고 주말이니까 지금 경제 위기가 저는 계속 말씀드리기를 IMF를 능가하는 1970년대 말에 그 원자재 파동, 오일 파동으로 인한 정권 붕괴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IMF 같은 경우는 금융권 또는 부채가 많은 기업에 타격을 입혔지. 솔직히 IMF에도 새로운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쉽게 말해서 인터넷 사업이 등장했죠. 미국에서 인터넷을 갖다 뿌려버렸죠. 오픈해버렸죠.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있었고 IMF 위기는 외환위기 하나이기 때문에 달러만 우리가 빌리든지 또는 스와프를 하든지 금을 모으든지 타기가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경제 위기는 미정유라 그러죠. 미정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위기가 와요. 그래서 이게 한 2년을 갈 것인가, 1년을 갈 것인가, 이런 설왕설래가 많은데, 지금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윤석열이가 도어 스태핑 때 말한 대로, 방법 없다. 외생 변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제 폭탄 발언이었죠. 제가 제목을 뽑기를 국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정부가 아니라 정권이에요. 윤석열과 플러스 국민의힘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정권인데 윤석열 정권은 지금 시작하자마자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어요. 총체적인 위기를. 제가 억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을 보게 생겼다 하는 그 위기감이 고고TV면 과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식자청이나 고고TV를 한 1, 2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은 가실 텐데 이 경제 위기라는 것은 결국은 자산 가격의 고인플레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나 이런 것은 자산 시장에 큰 변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타개를 하려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쇼를 할 때가 아니다. 쇼를 김건희 내세워 가지고 김건희를 띄울 때가 아니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그 평론가들은 나와서 비상대책기구를 세워야 한다 또는 워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비상대책기구 정도는 어느 정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워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워룸을 만들어봐야 상대는 전 지구를 덮는 원자재발, 유통발 또는 과잉 유동성 이런 거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런 내부적으로 할 일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죠. 워룸은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 해외 원자재발, 고인플레이션, 유동성 축소 이런 거하고 싸운다 그러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국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말이죠. 그 저소득층들이나 중간 소득층들, 중간 서민층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도 대기업 출신이고 명문대 출신이고 대기업 출신이고 사업을 해봐서 경제적으로는 요새는 이제 돈을 다 까먹고 은퇴를 하고 이러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류층으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항상 경제위기가 한 번씩 치고 빠질 때마다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양극화.
IMF 때부터 우리는 양극화를 달렸고, 그 다음에 문재인 5년 동안 초양극화를 만들었어요. 어? 노무현 때도 초양극화를 만들었고, 양극화의 시점이었고, 그 IMF, 노무현, 어, 문재인 때 초양극화를 만들었는데, 문재인의 정책은 그 완벽한 실패예요. 보수 입장에서 좌파 문재인이 싫어서 까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재인이가 만든 초양극화를 몇 곱절 뛰어넘는 초양극화를 다시 한번 만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성소효과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초양극화를 만들었고 그 양극화 상태에서 또 양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초초양극화가 된다는 건데요. 문재인이가 5년 동안 편 시책은 최저임금이죠. 그죠? 소득 주도 성장 해가지고. 근데 최저임금을 실제적으로 2년 동안 한 30% 급하게 올리니까 그 밑에 서민층 등 최저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은 좋아라 했는데 한 6, 7개월 지나고 나니까 물가가 그만큼 오르더라. 그럼 가처분 소득이 실질 소득이 오른 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또는 사자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30% 올랐는데 2년 동안 그 사람들은 더 올려버리더라. 왜 그러냐면 기본 소득이 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기본 월급이 많았기 때문에 더 올려버리고 노조라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죠? 사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은 더 올려버리더라. 응? 쉽게 말해서 100만 원짜리 기본 소득이 30% 오르면 아니 최저임금 30%면 130만 원인데 1000만 원짜리가 30% 올리면 13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양극화가 벌어져서 그 당시에 할 일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안정적이고 고급하고 고임금인 그 노조를 결성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은 줄여 쓰거나 아니면 동결시키거나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5년을 지나고 보니까 상류층은 더 잘 살게 되고 중서민층은 더 못 살게 되더라. 거기서 주식 바람이 불고 이러다가 말이지 자기는 집도 하나 못 사고 부자가 못 된다 해가지고 2030가 또는 4050까지 집 사고 주식하고 하다가 요번에 폭락과정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번에 초양극화가 이게 벌어지는 것은 초초양극화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때 초양극화를 만들기 때문에 초초양극화다. 그리고 그 문재인 때 공무원 공급을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그죠? 그때도 제가 굉장한 비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문재인이가 국민의 영혼을 털어버린다. 사기를 치면서.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 영상을 오픈했는데요. 고고TV를. 공무원 공급을 늘리면은 그게 30년 걔네들이 평균 건속 20년 30년을 하기 때문에 그 누적되는 국가 부채와 그들의 임금과 연금은 상대적으로 누가 고통을 받느냐 하면요. 세금 들어올 때는 똑같고 그죠? 일반 전체 국민이 공공 공격을 먹여 살리려고 세금을 더 내야 되고 안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또 상대적인 저소득층 그 그룹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을 또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 나쁜 놈이에요. 그거를 이제 문재인이가 국가주도 성장이라 그랬잖아요. 국가주도 일자리를 만든다 그랬어요. 민간에서는 대기업에서는 더 이상 일자리를 못 만든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공무원 공기업을 늘린다 그래서 한 4, 50만 명 늘렸을 거예요. 공기업 공무원 합해가지고. 응? 그럼 그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있고 그죠? 그들은 자를 수도 없어요. 대기업도 한 번 들어간 거 노조 때문에 자를 수도 없어요. 그렇죠. 노동 유연성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그럼 그 외에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을 제외한 중견기업까지 괜찮다 칩시다. 그럼 중하위층 서민층들이나 일반 자영업자들은 음식값 올리면 돼. 그런데 그 외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한 80%가 된다 그러잖아요. 80에서 88%. 그들은 상대적으로 상류층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고 그들이 민심을 흉하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문재인 때는 그들한테 공적 부조를 했죠. 돈을 나눠주고 또 은퇴한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 돈 나눠주고 먹고 살게 했고. 근데 윤석열 측에서는 그거를 지금 그대로 가져가도 문제고, 그대로 가져가도 문제고, 줄여도 문제고, 늘려도 문제라는 것이 이게 바로 경제 위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윤석열 쪽에서도 공적 부조가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오죠. 공적 부조가. 부자들은 그냥 놔두더라도,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세계, 제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그 정도는 중견기업까지, 그 정도는 그냥 공적 부조가 안 들어가더라도 그 밑에 최저임금 해봐야 한 달에 200만 원이라 그럽니다. 요번에 5% 올려가지고 9,360원인가 9,560원인가 올렸다 그러는데, 그래봐야 한 달 단위에서 200만 원인데 200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또 그것도 못 부는 저소득층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나이 먹고 젊었을 때 일 안 해서 그래 임마 너희들은. 젊었을 때 이상한 짓 해서 그렇게 학구방에 살고 나라에서 50만 원 60만 원 받으면서 사는 거야 너희들은. 그 사람들은 또 그냥 놔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니까. 그럼 공적 구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면 말이죠.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정치도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강력한 축을 딱 가지고 잡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대통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전두환 때는, 그때는 전두환이 박정희가 경제 위기, 즉 5일값 파동에 의한 원자재 값으로 세계 인플레이션 때문에 박정희가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거를 갖다가 국가 보위부를 설치해가지고 전두환이가 79년에 정권을 장악하고 80년도에 대통령으로 올라가면서 박정희 때는 후진국이었으니까, 그죠? 그때는 무조건 일만 해서 먹고 살자, 굶어 죽지 말자 했잖아요. 그럼 전두환 때는 박정희도 우리나라 전 자원과 인력을 강제동원 체제로 갔지만은 전두환 때도 역시 강제동원 체제로 가고, 전두환이가 박정희보다 더 강하게 독재를 했으므로 전 사회 능력 있고 능력 있는 인물들을 갖다 강제로 추출해가지고 정부 각 요새에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을 비판론자인데 정부 비판론자임에도 데려와가지고 시책을 펴려 그러죠. 그래서 전두환 때는 강력한 경제 성장에서 박정희 때보다 오히려 더하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강력한 구조조정이 나왔죠. 언론 통폐합, 또는 위성 정당 만들고, 그런 건 정치적인 문제지만은 그 중공업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통폐합하고 쓰러뜨릴 기업을 다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응? 근데 윤석열이 그렇게 할 것인가? 윤석열은 지금 그 사람의 모델은 말이죠. 전두환 노태우예요. 전두환이 강력하게 국가 통제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서 민주화를 했다. 고고 TV가 좀 날카롭게 말하니까 참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이게 너무나 천차판 정치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잘 못 봅니다. 제가 봐도. 윤석열 같은 경우가 6월 29일 날 정치 선언을 했어요. 어디서 했죠? 매헌 윤복일 기념관에서 6월 29일 날 정치 선언을 했어요. 그때 다 갔죠. 권성동이하고 장재원 이런 애들. 6.29 선언이죠. 노태우가 민주화 과정을 넓힌 직선제로 간 게 6.29 선언이고, 어저께 연평해전, 그게 6월 29일 날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정치적인 그 감각은 조금 있어요. 6.29 선언, 노태우의 직선제계는 6.29 선언, 연평해전 6.29 선언. 그럼 이 사람은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두환의 독재를 자유로 전환시킨 노태우를 따라가겠다. 근데 전두환의 경제발전 계획은 국가 통제는 따라가겠다. 그런 모순이 있고, 또 6.29 선언, 6월 29일 날 정치 선언을 한 것은
우리나라 국방, 안보, 나라의 자존심은 지키겠다. 그런 거죠. 그럼 거기서 이 사람의 우리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6월 29일에 선언할 때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은 시장 만능주의, 시장 경제주의를 갖고 나오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게 지금 다 튀어나오고 있는 거야. 전두환 같이 하자니 전두환 때 말기에 국민소득이 3,0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중진국도 몰아가지고 후진국인데 말을 들었었고 기업들의 반발도 없었고 억울하지만은 근데 지금은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인데 모두가 일반 개인들이 자유적인 창의력을 하고 유연성을 갖다 요구하는 시대인데 전두환 같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노태우 끌고 나와가지고 민주, 자유, 자유주의로 지금 오늘 해보겠다 그러는데 여기서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도 우리는 올해 시점이면은 저도 그런 방송을 했고 2021년이나 2022년부터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몇 번 방송을 했는데 몰랐을 리가 없어요. 몰랐을 리가. 그러면은 일단 정권을 갖고 와야지 경제 위기도 극복하고 문재인이 5년 적폐도 처리할 거 아니냐는 게 윤석열과 그 참모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참모도 없어 솔직히. 참모도 없어 그것들은. 검사들은 그 참모가 아니야. 그러면은 경제위기가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벌써 작년부터 조짐이 보이고 작년 말부터는 그냥 원자재가 거의 급등을 하고 대선 때 급등을 하고 그냥 인플레가 온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 세계적으로 미국이 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으면 인수위 때 그걸 했어야 됐어요. 인수위 때. 인수위 60일 동안에. 근데 그거를 그냥 구름 위에 살고 환상을 가진 안철수한테 인수위를 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60일 동안.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어떻게 다가올 퍼펙트 스톰 민생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인수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안철수라는 놈은 거기 그 인수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행정을 해보고 싶다. 정치는 이제 많이 해봤다. 정치도 못했어요. 그러면 행정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오만 부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냥 보고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해 이거 할만하네. 내가 사실상으로 이거 대통령 국무총리급이라서 보고받고 그러면 행정을 경험해봤다 이런 망발을 하고 다니죠. 윤석열의 실패는 물론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깜냥이나 경제적인 안목이 없겠도 하지만은 인수위 실패예요. 안철수 때문에. 그럼 그 이후에라도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의 금리 올린다. 빅 스텝을 갈 것인가. 자이언트 스텝을 갈 것인가. 또 자이언트 스텝 뒤에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1%씩 올리는 거를 슈퍼 울트라 스텝이라 그러던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예고가 되고 온 전 세계가 지금 난리를 칠 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경제는 해외에서 오는 거니까 대체 방법이 없다. 그리고 하는 게 공개역 계획 하나 들고 나왔죠. 공개역 계획을 지금 하는 것은 맞지만은 당장의 공개역 계획이 지금 현재 경제 위기를 타개할 방도가 아니죠. 그러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걱정만 하고 있죠. 추경호나 또는 금융산업의 수장이라는 금감원의 검사 출신 이복현인가 어제 그저께부터 퍼펙트 스톰이 왔어요. 왔을지도 몰라요. 이러고 다니죠. 그건 정부에서 그러면서 대책을 내놔야 되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게 이명박이었어요. 전 세계가 마이너스 할 적에 이명박은 유일하게 성장을 시킨 거예요. 준비가 돼 있었고 이명박 같은 경우는 매일 워룸 같은 비상대책회의를 하루에도 3시간, 2시간, 5시간씩 매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명박이 경제를 알면서도 참모들 모아놓고 경제부처 모아놓고 또 경제참모 모아놓고 매일 그렇게 타겟을 갖고 갑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9시에 헐헐헐 출근해가지고 도어 스태핑하고 뭐 문제 없어요? 질문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가고 또 거칠고 비상식적인 말들이 막 튀어나오죠. 정치되지 못한 말들이.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그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국힘은 저것들은 지금 완전히 콩가루가 돼버렸고 이준석하고 갈등 때문에 거기를 보면은 경제를 갖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니까 이걸 갖다가 중심축을 탁 잡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추경 갖고는 안 됩니다. 추경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나오는 건 미시적인 걸 계속 갖고 나와요. 미시적인 걸. 쉽게 말해서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정유사가 정유사가 떼돈을 번다. 뭐 작년 대비 뭐 100% 이상씩 순이익이 났다. 토해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지들이 유류세를 갖다 깎아버리면 되는 건데, 유류세는 50%까지 또 뭐 법안 통과시킨다거나 그거 별 효과 없어요. 그럼 정유사 같은 경우는 이 시장 경제를 갖다 주장하던 윤석열이가 그럼 지금 돈 많이 번다고, 그 정제 마진이에요. 그 정제 마진. 그러면은, 아니, 손해 날 적에 몇 년 전에 손해 많이 났어요. 2, 3년 전에는 정유사들이. 손해 날 적은 정부가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고임금, 대기업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좋겠다. 저는 그 100% 찬성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기본 최저임금이 서민들은 30, 40% 올렸다 하더라도 초기에 문재인 초기에 상대적으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더 올랐어. 걔네들은 또 특별 상여금이 나오고 성과급이 나오고 이러니까 중소기업 밑으로 나가면 성과급이라는 게 없어요. 점심값, 좀 이따 그랬죠. 그러면은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체해달라 그러면 정부부터 그게 시장 경제주의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부터 그러면 공무원 공기업을 일단 강제적으로도 줄여야 돼요. 법이 안 된다? 법 찾아보면 있어요. 강제적으로 줄이고 월급을 갖다가 동결을 하거나 깎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범을 보이려면은 일단 청와대부터 깎고 용컨대 국회의원들 깎고 그래서 국민들의 분위기를 몰아가야 되는데 지들은 가만히 있고 공무원, 공기업, 정부부처, 용컨대, 국회의원들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고 그것들은 후원금도 받아먹으면서 국회의원들은 대기업만 대기업의 임금 인상만 자제하라 그러면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죠. 자기 희생이 전혀 안 보여요. 지금 국힘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런 쇼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국민들 염장만 지르고 있다고. 그리고 미세적인 조정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금강원의 이복형 금감원 출신의 검사 출신의 금감원장은 예대 마진이 너무 높다. 예대 마진을 줄여라 하니까 은행에서는 최고 이율만 0. 몇 프로 깎아. 최고 이율만. 근데 그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줄여줘야 되죠. 전 국민한테. 그렇죠? 엄청나요. 그 KB 국민은행이 올해나 작년에 순이익이 4조 5조에 4조 5조. 그거 전부 다 예대마진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왕 시장에 개입할 거면은 강제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돼요. 예대마진 1%만 해. 왜 2% 3% 가져가? 그런 국민은행 노조들을 또 은행 노조들만 들고 일어나죠. 그거를 갖다가 막고 그 저항을 뚫어라는 게 정부의 목표죠. 그거 안 하고 립서비스로 예대 마진 줄이라니까 최고로 높은 금리만 0. 몇 프로 알아. 근데 일반 대출 금리는 하나도 안 깎여. 그리고 변동금리 고정금리 하는데 그거 국민들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미시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토요일날 보니까 어제 보니까 뭐 직장인 월급 10대 직장인 요새 밥값이 많이 올라나 봐요. 우리 애들도 한 2배나 올라나 봐. 2배. 한 2배 올랐나 봐. 밥값이. 나는 매일 안 먹으니까 모르는데. 10대 공제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려주겠다.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 그걸 갖다가 민주당 애들하고 국힘 애들이 법을 통과시킨대. 19년 동안 안 한 거래. 10대가 몇 푼이라도 직장인한테는 중요하죠. 저소득층한테는. 그죠? 그러면은 아니 대기업 애들은 팡팡한 상여금과 그죠? 성과급과 높은 고임금에서 10대 10만원에서 20만원 올려주면 대기업 애들은 할 수 있죠. 그죠? 대기업은 더 복지를 뿌려가지고 직원들을 위하니까
그것도 대기업 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 일반 서민 애들, 일반 그 중소기업 애들은 점심값 안 줘요. 어? 월급 한 2, 300만 원 받으면은 월급 200만 원이면 연봉 2,400, 300만 원 받으면 3,600이에요. 그게 대줄자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응? 일반 알바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들은 점심값 보조가 나오는데, 그 중소기업이나 그 조그만 그 업체들이 그거를 말을 듣겠느냐고. 그거를 또 소득공제 준다는 거야.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만 원씩 소득공제 준다. 이런 거지 같은 정책이나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대기업 너희들, 공기업, 공무원 너희들은 구내식당도 있고, 싸게 밥도 맛있게 먹고, 그죠? 윤석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 지금 복지가 너무 좋으므로 너희들은 그런 거 필요 없고, 중소기업, 일반 서민층에 다니는 그 직장들, 그런 데는 소득공제 뭐 1년에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그 별 차이가 없으므로 너희들은 현금으로 줘라. 점심값을. 그러면은 그 현금으로 주면은 세금 공제해 줄게.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가는 게.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윤석열의 이거 미정유,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그 퍼펙트 스톰 경제 위기가 오는데 지금 주식의 폭락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자산 가격이, 강남 상구도 쓰러질 위험이 있고, 일기 신도시, 분당 이런데 재건축도 쓰러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앞으로. 그러면은, 물가구에, 중서민태의 민심 이반과, 고통, 그 다음에 일반 자산 가격, 부동산 자산 가격, 또 주식 자산 가격 폭락으로 민심이 흉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지금 윤석열 5개월 동안 뭐를 할 것인지 정하지도 않았어요. 국가적인 아젠다나 시책을 한 서너 개, 두세 개만 딱 정해가지고 몰고 나가야 되는데 지가 능력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도어스태핑에서 떠들어대니 국민은 염장을 치려는 거지, 국민한테. 응? 굉장히 지금 위험해요. 윤석열이가. 시작도 안 해보고 끝날 수 있어요, 지금. 경제를 이기는 국민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이기는 정권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발악하는 거고, 바이든이 막 나서는 거야. 지금 왕노릇 할 때가 아니에요. 김건희 띄울 때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